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추석인데요. 이번 2021년도 추석은 그 연휴가 꽤 긴 편입니다. 3일에서 4일, 또 길게는 5일 이상도 푹 쉬게 되는데요. 그런데 추석이라고 해서 정말 푹 쉬는 시간으로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추석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열심히 시장 공부하고 또 종목 연구하는 시간으로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이후 갈 테마와 또 그 테마별 탑픽 종목까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추석인데 추석 때 뭐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연휴 때? 네, 계획 많습니다. 일단 뭐 그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과 함께 또 편하게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들 좋은 시간 아마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워낙에 요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추석 후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경계감 있는 시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또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있을 것 같고요. 좀 보수적인 관점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올해가 다 가고 내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목받을 만한 어떤 트렌드, 섹터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추후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여러분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종목 5가지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2차 전지 배터리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이 수소 테마인데요. 네. 코스피 지수는 좀 미미하게 오르는 반면에 수소 관련주는 10에서 3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네. 수소 기업으로 좀 진화하기 위해서 다들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친환경 하면은 뭐 기존에 언급된 전기차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수소차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이 전기차와 수소 쪽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전기차가 더 가니 아니야 수소차가 덜 간다 아니면은 수소차가 좀 전기차에 비해서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하나는 이제 수소차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재평가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특히나 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최근에 소식이 또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규모가 좀 큰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규모도 크고요. 뭐 7,5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뭐 돈으로 최대 지원하는 880만 원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예전에는 또 세금 감면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살 때 바로 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네. 정말 구매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세금 감면보다는 네. 당연히 지금 살 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주죠. 또 이렇게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또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은 싫든 좋든 간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또 두 개를 또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도 과정상으로 보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차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수소차냐 전기차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네. 디젤이나 또 휘발유는 너무 또 지금
비싸니까 네, 많은 네,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 만약에 차를 사신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지금 무한 고민 중이에요. 많이 지금 사신다. 지금 바로 결정한다면. 너무 과도기라서 네, 느낌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 휘발유는 일단 빼고요. 빼고. 디젤이랑 지금 하이브리드 중에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좀 늦으시네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비싸고 네, 그리고 네.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집에 그 충전기를 바로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집이 아니면은 아직은 사지 말라고 다들 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그 전기 충전기 있는데. 저희 없어요. 그래요? 이거 좋은 동네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만 좋고 없어요 아직. 네. 요즘에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전기차 충전기 이게 들어가고 저희 아파트도 한 10년 됐는데도 전기차 충전기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충전기, 충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소 충전소 하면 여기 국회 앞에 입구 쪽이 왼쪽인가요? 거기에 또 수소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량들이 많고 하루에 거의 100대 가량이 충전을 하는데 90 몇 대가 일평균. 네.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전의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만 수소 그것도 거기 터질까봐? 예. 근데 뭐 안전의 안전하다고는 문제는 하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뭐 신경 쓰겠죠, 그죠? 네,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에 따라서 뭐 보조금 정책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뭐 미국 쪽에서 보조금 확대가 되면서 특히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에 가입된 GM이라든가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보조금이 큰 폭의 증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수입 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JV로 미국 배터리 공장 생산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 삼성 SDI나 뭐 LG 화학이나 다 진출해 있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한 데 가지고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어쨌건 미국에 진출을 하고 거기 공장을 세우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 배터리 장비 업체라든가 소재 부품 한번 볼까요? 그런 네. 업체들 좀 살펴볼게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죠. 예, 살펴보면서 이게 워낙에 또 네. 잘 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나 수소 테마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분하게 좀 보면서요. 내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놨는데 다소 좀 좀 매수한 후에 흐름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또 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일단 전기차 전체적인 흐름을 그 9월 16일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마지막에서는 하나 픽업을 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목표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는 쪽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종목들 9월 16일 기준에서 주가 기준을 보면요. 이렇게 좀 최근에 보면은 원익 PN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데요. 반대로 보면은 대형 종목들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기업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분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황당하게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네. 없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물적 분할은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모 회사가 사업부를 회사화시켜서 지분을 100% 보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데 네. 왜 이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냐 하면은 향후에 분할해서 기업을 상장시켰을 때 그 해당 이익은 고스란히 기존 주주한테 간다기보다는 회사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LG화학 이후로 해서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려요. 네. 모든 기업이. 근데 사실은 기업의 변화는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침뱉지 마시고 주가 빠졌을 때 매수의 기회를 또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거 말고도 오늘 전체적으로 이거 올라와주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네. 개별적인 종목들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최근에 좋고요. 원익 P&E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휴맥스 이런 것도 좀 좋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음은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수소차 한번 볼까요? 수소차? 네. 예, 수소차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섹터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가격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말씀을 기존에 계속 뭐 1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뭐 코오롱 인더가 네. 9월 16일자 기준에서 10만 원이 돌파가 됐어요. 12만 원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뭐 효성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코오롱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지분 가치 반영으로 기대감이 컸다가 실제로 상장이 되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던 종목이죠. 이런 네. 종목들도 보셔야 되고요. 네. 이거 말고도 뭐 효성중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계속하고 있죠. 효성 첨단 네. 소재는 현재 시장의 관점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훨씬 더 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분위기가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업부가 전기차 이슈를 하는 경우라든가 수소 이슈를 하는 경우에 이 사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 주가 빠지기 때문에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게 좀 단계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빠졌을 때 그 하락을 좀 수용을 하시고 추가로 미래에 더 사는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수반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테마 추석 이후 갈 테마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또 잠시 후에 살펴볼 테마기도 해서 2차 전지 배터리부터 좀 더 중점적으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종목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네. 종목을 바로 들어갈게요. 2차 전지가 왜 요즘에 좀 주목을 받냐 하면은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 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프리한 업종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애플의 전기차 독자 생산 이런 이슈가 나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SKC 영화테크, 코스모 신소재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주가 대단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더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똑같은 거죠. 네. 스페셜한 게 없는 거죠. 저평가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종목은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네, 엔시스. 엔시스. 자,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감독님 제 얼굴 좀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엔시스. 엔시스 차트부터 보고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엔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엔시스는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네. 업사이드 남아있다. 업사이드 예. 남아있다. 예, 아직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예, 1차 목표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만 원. 즉 2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가 곽 부장이 3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죠. 그죠? 매수의 기회를 삼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3만 원 기억하시고요. 3만 원 올 때까지 나는 무조건 모은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그죠?
자신감 3만 있게 원 말씀드리는데 돈 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 자, 보겠습니다. NC있어요. 예, 네. 조금 더 차트 관점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시점에 사야 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제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관되게. 네.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요 자리. 네. 23,000원 22,000원에서 23,000원 지지를 받고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매수는요. 지금 네. 자리부터 한 1차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1차 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지금 자리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25,000원이 돌파가 되면요. 네. 더 비싸게라도 2차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자리 밑에서 빠지면은 23,000원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엔시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언제가 돼야만 3만 원 가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2021년 4월달, 올해 4월달에 신규 상장이 되어서 지금 그 과거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빠진 상태고 저가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3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네. 정리를 해왔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저희 손절가는 제가 2만 원 잡아드릴게요. 2만 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모아가는 건 좋은데 나는 그래도 손절가를 적용할래 이러시는 분들은 2만 원 적용하세요. 네. 하시면 되고 나는 손절가 적용 안 시켜 이러면은 3만 원 목표가 가시면 돼요. 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한 시점이 19,800원대인데도 벌써 올랐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한 51.5% 정도 상방 여력을 봤거든요. 지금 그래도 한 40% 이상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전공정, 비전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예, 검사 장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유일의 업체예요. 예, 국내 유일의 업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좋으면은 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최근뿐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검사 장비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법인인 LT 엄셀스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해외 법인 설립 진행 중입니다. 요거와 발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과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동사도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존 2공장 기존 캐파 3배 규모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네. 증설하면 왜 증설을 하는 거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3배. 세 배나. 네, 3배 증설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HMR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이제 3만 원.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3만 원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네. 여섯 번째는 업사이드 3만 원까지 보시고 3만 원 가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3만 원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한 2,100억밖에 안 돼요. 네. 2,100억 같으면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30% 정도 올라가지고 40% 정도 올라가지고 3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관이나 가질까요?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저평가 종목들이 보면은 네. 1차 목표가 다음에 한번 출렁였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분명히
예, 주가 안 올라가면 아무 얘기 안 하겠지만은 올라가면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만 얘기했는데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네, 어쨌든 네. NC스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갈 테마로 2차 전지 배터리 테마 살펴봤고요. 네. 그 테마 중에 탑픽 종목으로 NC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스닥 소형주고요. 시총이 한 2,090억 원으로 좀 작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사서 또 조정 받아도 매수를 해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또 25,0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뭐 그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좀 비싸게 사도 더 사서 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끌고 가는 이런 그렇죠. 가격 전략 굉장히 네. 세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 또 이 NC스 종목으로 꼭 수익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테마 NC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보복 소비 관련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질병관리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점,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기 이 전환 시점을 10월 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지금 곽 부장님도 이제 네. 맞으시고 저도 맞고 있고 저는 아직 2차 이제 곧 맞는데 상당 수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기준이 고령자는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백신 여권 도입 얘기도 나오고 좀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네. 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들썩들썩하는 게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주, 또 엔터주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네, 정답이십니다. 네. 네. 맞췄나요? 이제 우리 이제 네. 우리 앵커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주목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자세한 설명을 좀 안 드린다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감기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접종률이 이번 달 지나면은 70%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1차 접종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위드 코로나 결론적으로 생활 속에 바이러스는 있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가 위생을 좀 위생을 좀 주의하고 네. 마스크 잘 끼고 또 접종 또 맞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다고 하니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그 여행사들이 네, 뭐 네. 무급이나 유급 휴직이었다가 정상 출근한다 이런 소식부터 들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사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엔터주, 그렇죠. 엔터주 콘서트를 주목해요. 다시 이제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콘서트 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면세점주라든가 소비 관련된 종목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지노주, 항공주도. 그렇죠. 네. 카지노주, 항공주.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또 최근에 또 기사를 또 보면은 네. 또 좋은 얘기가 또 해외 쪽에 뭐 셧다운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강원랜드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오늘 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미 오르고 있어요. 이미 위드 코로나 맞아요.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한번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거 항공주 있을까요?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좋아하시는 항공주 하나만 얘기했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자 차트 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와. 9월 16일 기준에서 지금 차트 열어놨는데요. 네. 그죠? 많이 좋네요. 올랐어요. 자, 아까 대한항공 말씀하셨죠? 네. 대한항공 볼게요. 느낌만 잡아갑니다. 어떠세요? 흐름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살아있네, 그죠? 네.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항공주에서 여행주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억나는 거.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 네네네, 좋습니다. 레드캡 투어. 뭐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보면 흐름 네. 살아있죠, 그죠? 노랑풍선. 노랑풍선이죠, 그죠? 네. 네. 요것도 살아있습니다, 아. 그죠? 예, 조금 눌러주긴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또 대표적 큰 하나투어. 종목. 그렇죠, 하나투어. 제가 하나투어를 좋아해요. 예. 이거는 또 그 흐름이 좀 더 강하잖아요. 네. 왜 이게 좋냐 하면은 구조 조정을 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행주, 항공주 봤는데 네. 또 이렇게 면세점주는 뭐가 있을까요? 뭐 면세점주. 네. 신라. 그렇죠.
호텔신라. 네. 그렇죠. 호텔신라.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네. 호텔신라 봐야 돼. 이 지금 기회. 지금 약간 흐름이 약하잖아요. 이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신세계도 있죠, 그죠? 신세계도 있습니다. 네, 그죠? 신세계도 호텔신라 비슷합니다. 엔터준 말씀하셨는데 엔터준 뭐가 있을까요? SM. 그렇죠? SM. 오. 어떠세요? 흐름 좋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개만 얘기해. JYP. 예, JYP. 네. JY. 영어로. 네. 예, JYP 엔터. 네. 네, 조금 뭐 밑에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네. 있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자, 그 소비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화장품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화장품 중에서 선호하신 종목이 혹시 있나요? 화장품주 중에서요. 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 눌러봅시다. 아모레퍼시픽. 예, 좀 약하죠, 그죠? 예. 화장품이 약하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한번 흐름이 좋았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저평가 메리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이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저평가 메리트예요. 작년 3월달 수준까지 다 도로 내려왔어요. 네.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도로 내려왔죠. 이건 기회라는 거죠. 아무리 퍼시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주목하셔야 되고 LG 생활건강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코스맥스 이거 좋아해요. 코스맥스 예, 실적이 좀 좋고 이래서 코스맥스를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고 있고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가다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면이 좀 안 쓰긴 하는데 어쨌건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 주봉상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죠? 뭐 서서히 그죠? 상승 추세인 거거든요. 네네, 서서히 상승주의 흐름 잡아가고 있죠, 중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면세점, 화장품, 엔터, 그리고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카지노 얘기 안 했다. GKL? 카지노 하면은 GKL, 네, GKL, GKL, 네, GKL도 바닥 다지고 있죠. 자, 강원랜드 볼게요.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는 좀 조금 더 낫네요. 셉니다. 그죠? 네. 예. 파라다이스.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예.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도.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가 흐름이 제일 좋아요.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파라다이스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강원랜드가 좋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종목들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손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이 물려 그죠? 계실걸요? 예, 네. 더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빠진 게 기회니까. 예, 그래서 펀더멘탈이 있고 성장성이 확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용기를 내셔가지고 여유 좀 생기시면 더 사시면 되고요. 신용으로는 사지 마시고. 예, 그리고 더 사시고 네. 흥 있게 대응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오프닝 보복 소비 관련 테마 아주 다양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곽 부장님께서 네. 탑픽 종목은 따로 챙겨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시장 체력이 안 좋아요. 시장 체력이 좀 안 좋고 지금 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도 감소가 됐다, 기업들의 어떤 이익도 감소가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전기차처럼 강한 성장성이 부과를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나 네. 아니면 저평가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레드캡 투어를 좀 레드캡 말씀드릴게요. 투어. 네네. 그래서 저평가와 강한 성장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아무래도 네. 여행하고 렌트카, 차비 요즘 렌트카 차를 빌리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반도체 수요랑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도 이제 차를 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네네네. 요즘에 신차 사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주문을 하면은 3개월, 6개월 어떤 진짜 인기 차종은 1년까지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중고차로 눈을 돌리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중고차가 가격도 오르고 아하.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렌트카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네네. 거죠. 렌트카. 네. 근데 저는 사실 최근 렌트카 하면 법인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뭐 법인 리스트도 많고 네. 개인들도 요즘에 뭐 네. 신차도 중고차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렌트카로 많이들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홈쇼핑 보면은 렌트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안 소유하고 계세요? 네, 무소유? 저는 없죠. 저는 와이프가 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을 네. 애용하시는군요. 서울은 차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BMW, 예, 필요 없어요. 버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BMW 저는 지하철을 BMW라는데. 예,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면 렌트했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차량을 소유하면서 세금 내가면서 감가상각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험료도 내야 생각하기 때문에 되고. 보험료도 내야 네. 되고 차라리 렌트가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용은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네. 수리 비용도 렌터카는 또 정비도 해주는 그런 렌터카가 있다고 해서 네네. 큰 차이가 안 나고 결국 사고 나면 더 바꿔주잖아요. 네, 네, 비슷하다. 렌트가 요즘 낫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캡 투어의 그 렌트카 사업 부문이 좀 성장성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레드캡 투어는 여행도 있지만 이 렌트카 쪽이 훨씬 더 세요. 차트부터 보고 네. 현재 위치만 좀 잡아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자, 늘 제가 똑같은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과매도 국면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과매도 국면을 한번 거치고 재차 정상적으로 가격 회복하고 현재 27,150원에 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평가. 저평가. 예전에 제가 그저 엄청 노래를 불러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뭔가요? 노랑풍선. 예, 저는 노랑풍선밖에 안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막 자본 이슈가 있었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노랑풍선이. 네. 그래서 노랑풍선 보시면은 노란색, 빨간색 좋아하시나요? 네네, 좀 원색을 좀 좋아해요. 제가 저는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 노란색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원색, 빨판호. 그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연두색 제일 좋아해요. 오. 예. 왜 그 얘기하지? 아니 지금 뭐 노랑풍선 얘기하다가 레드캡 투어 얘기가 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드린 노란풍선이 질문이고요. 네. 이게 권리랑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지는 않는데 좋게 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투어를 가장 탑픽으로 뽑고 있어요. 이미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보는 이유는 네. 제가 그 기업이 구조 조정을 잘 해서 비용 절감을 잘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레드캡 투어를 이번에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네. 여행 렌트카 성장성과 저평가라는 거예요. 내용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설명드릴게요. 꼼꼼하게 또 정리해왔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얼마죠? 지금 봅시다. 지금 9월 16일 기준으로 지금 네. 장중에 27,150원. 36,000원. 36,000원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6,000원이면 정고점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6,000원까지는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빠질 때마다 이 종목을 사서 모으면은 제가 볼 때는 회사가 펀더멘탈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36,000원까지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잡히냐 하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죠 한 지금 2만 한 50%, 40% 넘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한 내용 읽어드리면요, 레드캡 투어 위드 코로나 수혜 줄어서 렌트카 플러스 여행 사업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네. 백신 접종률이 70% 상회하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더 이제 해외 출장 솔루션 개발 및 법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리오프닝, 요즘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리오프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진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캡 투어는 렌트카, 상용 여행 및 전시 기획. 이 전시 기획 하면은 또 주목받는 기업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코프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렌트카 이런 또 상용 여행 전시기회 이런 것도 함께하는 회사고 대단히 좋고 지금 이 회사가 2021년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네. 렌트카 사업이 95%예요. 아. 예, 레드캡 투어가 여행 사업은 5%예요. 5% 연결 기준으로 근데 이 보면. 코로나에 발맞춰서 잘 전략을 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부각이 좀 덜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매출액이 그죠? 네. 렌트카 매출액, 여행 매출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많이 좀 감소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해외 출국 이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더 지금 약간 컨셉 개념의 비즈니스인데 출장 관리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좀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 아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하셨는데요. 네, 수급 부족 문제. 네, 맞습니다.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으로 중고차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지난 1년간 법인 고객사 확대, 법인 출장 고객사 대상으로 한 여행사업 매출 회복 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렌트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렇게 다 관련되는 게 결론적으로 레드캡 투어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업사이드는 40% 이상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네. 1차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 예. 더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더 이상 상승이 가능하죠. 근데 이 회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촥 이렇게 붙으면은 주가는 업사이드가 좀 더 나와요. 항상 보면은 예,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시고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그 차트상 가격 네.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중기적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도 저는 중기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경기 있게 대응하시면은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기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그 과매도 국면이 항상 지지가 나와요. 여기도 네, 지지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나오고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공략을 좀 하셨는데 밑으로 빠지면 자신감 있게 기다리고 추가로 더 사주고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사준 전략이 맞고요. 네. 이 박스권 개념으로 봤을 때 2번 정도 사시고요. 추세가 완전히 살아났을 때 한 번 더 사주는 3번째 전략을 취하시면은 좋은 성과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된 네. 종목을 또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 보복 소비 관련해서 좀 이미 꿈틀대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곽 부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 레드캡 두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슬슬 모아가면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목표 주가는 36,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그때 되면은 더 이상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는 또 곽 부장님께 문의를 하면 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종목을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번만 성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투자 철학이 진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신다든가 이렇게 너무 주식 투자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석 이후에 갈 테마, 다음 테마는요. 5G 통신 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추진 중입니다. 9월 중에 이제 뭐 미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예산은 낡은 도로, 다리를 뭐 개보수하거나 광대역 통신망을 교체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도 굉장히 핫할 때 엄청 핫하고 그런 테마잖아요. 네. 네, 어떤 면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5G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안 속는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다리면 먹어요. 5G는. 예, 얼마나 기다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연초부터 5G가 계속 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좀 늦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이렇게 정부에서 통신 3사에 대해서 5G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회의를 좀 하자라고 하면은 통신 3사가 예스 이렇게 하잖아요. 아, 알겠다고. 근데 아무것도 실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진행의 어떤 속도라든가 정도가 좀 많이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 5G가 많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힘든 시간들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핫할 때는 네. 굉장히 또 핫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 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물려 계세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많이 물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G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실적 베이스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RFHIC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네.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그리고 또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요, 예, 주목받아요. 그리고 5G가 다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되면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구냐면은 당연히 통신주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배당 이슈 관련해서는 LG U 플러스 KT 이렇게 탑픽을 얘기하는데, SKT는 조금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좀 넘버 2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추후에 이제 인적 분할이라든가 그리고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 확보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통신 3사는 더불어서 다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좀 보시고요. 네, 통신 3사 기본으로 보면서 네. 또 장비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장비주 보셔야 되겠죠. 장비주도 봐야 되고 네. 하여튼 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 사놓고요. 두 번째 살 때는요, 추세가 완전히 확인된 뒤에 좀 사세요. 아니면 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좋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그래? 이러면서 더 사고 이러지 말고 기존에 뭐 10%가 손해를 봤던 20%가 손해를 봤던 30% 손해될 수 있어요. 네, 네.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펀더멘탈 있는 기업들은요, 20% 30% 손해돼도요, 다 하루만 해도 이슈가 붙으면 올라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하루만 30%잖아요. 상하 폭이 60%예요. 위로 30%, 아래 30%. 그래서 좀 뭐 가랑비에 또 옷 젖듯이 그죠? 예, 뭐 10%, 20%, 30% 이렇게 손해돼 있다 하더라도 뭐 유유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살 때는 정확하게 추세 확인을 한번 하고요. 한번 핫하게 올라왔다가 또 계속해서 요즘 최근에 수소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핫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때 비중 있게 실어가지고 좀 크게 먹는 장기 트렌드로 가는. 이 5G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자율주행차 얘기하잖아요. 아,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차 이거는 이 통신 자체가 끊기면 안 된다네. 그렇죠. 그럼 사고 날 수 그렇죠. 있다고. 그 5G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5G 필요하고 또 그죠. 계속해서 또 새로운 또 장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5G, 6G 또 나온다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이렇게 또 5G에서 옛날 지금 4G에서 5G에서 6G로 넘어가면은 또 장비에서 또 주목받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보시면 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사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5G 통신 장비주를 보유하고 계셔서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추세가 살아나는 거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곽 부장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뭘까요? 좀 역시 좀 저평가된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컨셉은요. 네. 예, 오늘 연휴 컨셉 뭐냐면은 저평가예요, 저평가. 추석 때 왜냐하면은 이제 저평가된 네. 테마 중에 저평가된 종목, 그렇죠. 수익 날만한 종목, 똘똘한 종목으로. 돈을 벌려 하면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나 그저 테마 이런 걸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거는 나도 얘기할 수 있고 너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전문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단에서 뭐 그런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 그런 종목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그 패밀리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저평가된 좋으니까 내가 좀 사서 모아서 손실을 좀 크게 복구할 수 있는 좀 저평가된 종목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컨셉은 한 종목 빼놓고는 한 종목은 성장성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제가 저평가 위주로 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럼 5G 통신 종목명. 장미주 중에 네. 저평가된 종목.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요. 네. 종목명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솔리드. 예, 솔리드. 네, 통신 예. 장비주 솔리드 예. 살펴볼게요. 네, 솔리드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볼게요. 네. 어떠세요? 주봉입니다. 이 느낌 어떠세요? 바닥 다진다? 예, 그렇죠. 바로 정답이십니다. 네, 정답이에요, 정답. 네. 예, 보시면은 과거에 주가가 2000년 3월 달에요. 주가가 뭐 3,900원, 뭐 5,000원 이 정도 했어요. 네. 이게 13,700원까지 갔다가 8,000원 미만으로 빠져서 지금 얼마냐면은 16일자 기준에서 6,940원이에요. 싸다. 싸다. 예, 그래서 저평가다. 예, 추세는 못 잡았어요. 추세는 못 잡았는데 가격은 싸다. 자, 그러면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성장성만 있다면은 네. 이런 종목 모아가지고 대박 내면 되지 않을까요? 6,940원이잖아요. 네. 만 원만 가도 돈이 얼마고, 그죠? 만 원만 가도 돈이 대단히 크잖아요. 주당 3,000원 수익? 네,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큼 말씀드리냐면은 높게 14,500원. 보셨네요. 만 원만 가도 했는데 14,500원이래. 하반기 실적이 호전된다라는 거예요. 호전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가를 뭐 14,5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적자 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미국이라든가 국내 매출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거 보시면은 3분기에 요번에 3분기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흑자 전환. 요번 3분기 때 요번 3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저기 그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발표하는데 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고 4분기에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큰 폭의. 그럼 실적 멘트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5G 도입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네. 예, 국내 뭐 중계기 투자 부진이라든가 미국 투자 부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네. 올해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솔리드에 대한 5G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그리고 또 국내 5G 인빌딩 투자 본격화와 더불어서 미국, 유럽 지역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일본 수출 물량 역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솔리드 수주를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솔리드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네. 흑자 전환.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자꾸 흑자 전환 얘기했었노 한번 보죠. 네. 솔리드 보겠습니다. 볼게요. 네. 자, 지금 솔리드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지금 뭐 부채 비율은 119%고요. 유보율은 396%인데 자본 총계가 1,466억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색깔만 보세요. 네. 자, 2020년 12월 달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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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그죠? 검은색 나오죠? 여기 검은색. 여기 다시 영업이익도 볼게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다 빨간색이었어요. 네. 다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근데 이제 근데 요번에 그죠? 예, 3분기 좋아지죠. 때 네. 영업이 매출액이 550억. 2분기 때 435억이었는데요. 네. 550억. 이 435억도요. 1분기 때 325억에서 435억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요번에 55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분기 때 마이너스 43억인데 또 줄어가지고 2분기 때는 마이너스 15억. 네. 요번에 흑자전환 플러스 15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차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없어요. 차트 부담이 없다. 예, 보시면 저평가됐다. 그죠? 네. 제가 늘 똑같은 방식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 볼게요. 저점과 고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흐름 살아나는 포인트에서 한번 볼게요. 과매도만 중기적 관점인데 예,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지가 안 나오고 이게 계속 회사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 계속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6,900원에서 한 8,800원대 정도 네. 돌파를 해주면 이거는 완전하게 이거는 상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조가 안 보이잖아요. 네. 과매도 국면. 지금부터 열심히 사서 모으시면 5G에서 솔리드 쪽에서 하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적 안정성이 있으니까 진행에 큰 문제 없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거요? 뭐 최대 주주라든가 아니면 관련자가 뭐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갑자기 부분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그런 거는 이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이나 그동안에 진행돼서 안 좋았던 점이 개선되는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안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안 살 이유가 없다. 예. 네, 솔리드 예, 안 살 이유는 얘기하셨어요. 없고 빠지면 감사합니다 사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올 상반기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네. 3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4분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미국 쪽, 뭐 영국, 유럽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영국까지 개척해서 이제 새롭게 성과가 나올 예정인 솔리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500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네. 손절가는 6,800원으로 잡아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손절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만 적용시키고요. 아, 나는 손해보고 안 팔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 특히 패밀리 분들 손절가 적용 안 시켜도 돼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네, 손절을 그렇죠. 좀 참기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손절가 6,800원으로 그렇습니다. 잡아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 14,500원. 지금 9월 16일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까지 그럼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G 통신 장비주 그리고 관심 종목 솔리드 살펴봤고요. 이제 네. 수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할 때 뭐 그 얘기 같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서 수소 테마 살짝 얘기를 하긴 네, 했었는데 네, 네. 뭐 정말 요즘 뭐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좋죠. 시장에 관심이 다 몰리고 네. 있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네. 아시아 최대 정유업체인 중국 석유화학 신호팩이 네. 수소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네. 수소 에너지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또 네. 그만큼 또 중국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이제 수소 네. 산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이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43조 원. 43조 원 네.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이 대기업들 외에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뛰어들고 있죠. 또 그리고 정부까지. 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입점0이 올해 안에 이제 연내 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 호재만발한 네. 상황입니다. 수소차 테마 살펴볼게요. 네, 뭐 중국의 신호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 중국의 신호팩을 언급한 이유는 중국도 수소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먹거리 수소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요즘 뭐 효성 관련된 종목들이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소 경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친환경 세트다. 지금 왜 그 전기차, 수소차가 더 주목받냐면은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반기를 이미 접어들었고, 아, 네. 그죠? 저 1, 2, 3, 4, 5, 6, 7, 8, 9인데 7, 8, 9 지나면은 이제 올해가 그죠? 10, 11, 12,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새로운 거, 새로운 어떤 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마다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친환경이 빠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탄소 중립에 대한 큰 내용 밑에 친환경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는 뭐 쉬어갔다가 가는 구간이 있긴 해요. 전기차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한동안 네.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핫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소도 쉬었다가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데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 네. 한번 16일자? 예, 16일자 기준에서 9월 16일 예,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뭐 마이올라 소체사노 이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 앞서서 그죠? 오늘 테마별로 꼽아온 종목들 하나만 저평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수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제 선택한 종목이요. 네. 저평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16일 오늘 보면요. 이렇게 뭐 동아화성 이런 종목도 계속 가고요. 효성화 40만 원짜리도 잘 가잖아요. 코롱 플라스틱, 코롱 인더 이런 것도 잘 가고 효성 첨단 소재 77만 원, 일진 다이아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코알 패션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자 반대로 못 가는 종목도 있어요. 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신규 상장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핫하게 올라왔던 3기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이런 것들도 좀 약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루의 종목들이 일희일비 개념보다는 네. 결론적으로 펀디멘탈이 있고 전방 산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잘 엮어져 있는 그런 어떤 2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2차 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종목들이 저평가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물론 저평가된 종목도 있긴 해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좀 뭐랄까 성장성 위주로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왜냐하면 좀 수소차 가지고 당장 수익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지금 완전 투자 네네네네.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수소 이외에 뭐 다른 쪽도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 선정이 좀 좋겠죠. 네. 어쨌건 수소 관련된 연료 전지 부품 충전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테마는 계속해서 지금 또 이미 많이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럴 수밖에 더 없는 간다니까요. 테마다. 더 간다니까. 더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더 갈 종목. 사실 저평가 구간은 아닐 때 들어가도 수익만 나면 되잖아요. 예, 나오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빠지면은 매수 기회로? 매수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일단 삼으셔야 되고 그런 게 딱 이 투자 전략을 또 중간중간 상황 보고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남길 수 있어요. 네, 예.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하는 수소 테마 중에 그럼 탑픽 종목은 뭘까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청. 예, 예. 네. 뭐 더 이상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효성 첨단 소재를 제가 조금 더 네. 강조드린 이유는 어떤 테마가 두 개 엮여 있어서 그래요. 네. 하나는 당연히 수소고요. 하나는 이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엮어져 있고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83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리포팅이 나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아침마다 우리 그 패밀리들하고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관심 종목에 같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을 또 같이 봐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흐름 살아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하루가 멀다고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77만 원 정도 얘기 나왔는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95만 원까지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네, 키움증권에서 95만 원 네네네. 바이 의견 냈네요. 네. 와. 95만 원 잡으면 위에 상방열이 23.5% 남았다. 지금 소름 약간 끼쳤어요 지금. 소름 끼쳤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와.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재평가되면서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왜 효성 첨단 소재인지 이제 3분기 이익부터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좋은데 3분기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지금이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효성 첨단 소재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01억 원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61% 증가. 시장 기대치 상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6%도 아니고 작년 동기 대비 1161%. 네, 1161% 증가. 예. 영업이익이요. 네. 그래서 1, 2, 3, 4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방 자동차 타이어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 증가로 인해서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 코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이어 코드 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하나고요. 네. 예, 그래서 마진율이 없다는 거고 쭉 타이어 코드 얘기고 부진화 있던 베트남 광남 타이어 코드의 법인의 가동률이 상승한대요. 예, 베트남 쪽에 베트남 스판덱스 비수기가 끝난 가운데 네.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 및 낮은 제품 재고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타이어 코드 관련된 내용이고 수소 관련된 건요. 사실은 네. 좀 기대감이 더 커요. 솔직히. 아직은. 네네네.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는 유일한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예요. 맞아요. 이 효성 첨단 소재 옛날부터 제가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인적 분할된 회사거든요. 이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화 다 인적 분할된 거잖아요. 네. 제가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인적 분할된 회사를 잘 보셔야 된다고. 인적 분할이 되고 난 뒤에 주가가 밑으로 좀 쭉쭉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성장 모멘트 딱 주어주면 계속 주가 올라간 패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제가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대림, DL이죠, 그죠? 대림 그리고 FNF, 그죠? FNF. 그리고 또 두산인프라 코어 이런 종목도 전부 이벤트 드리븐 종목들 있잖아요. 네. 효성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을 과거 했던 거죠. 그래서 효성 첨단 수요가 나왔던 거죠. 사업부를 분할해서 이렇게 상장시킨 거죠. 근데 그래도 효성은 요걸 안 먹은 게 물적 분할을 한 게 아니라 인적 분할을 분할로. 바로 분할해서 상장시켰다는 거예요. 예. 네. 옆에 이제 이게 아크릴판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네, 워낙에 좀 이렇게 모션이 크다 보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효성 첨단 소재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손절가는 좀 뭐 제가 뭐 앞전에 이 자료 정리할 때 57만 잡았는데 그 사이에도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57만 원 찾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굳이 이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볼게요. 좀 올릴게요. 예, 뭐 61만 원, 63만 원, 63만 원. 63만 원 잡을게요. 63만 원. 웬만하면 손절하지 말자. 그렇죠. 뭐 지금 근데 그 63만 원 잡고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손절 적용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63만 원 잡고 63만 원만큼 떨어지면 일단은 가격 조정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63만 원 밑에서 좀 잡고 목표가는 지금 95만 원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자료 좀 우리 뭐 전체 패밀리님들을 위해서 작성할 때는 83만 원을 목표를 잡았어요. 네. 근데 이거 자료 작성하고 난 뒤에도 더 올라 버려서 맞아요. 그 네. 9월 16일에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95만 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 5만 원 더 올려서 100만 원 보죠, 100만 원. 오, 예. 진짜로요? 주가가요 70만 원까지 올라오면 100만 원 보면 돼요. 주가가요 뭐 7만 원, 8만 원 올라오잖아요. 그럼 10만 원 보면 돼요. 코롱인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처음에 뭐 코롱인더가 뭐 7만 원간에 8만 원간에 9만 원간에 하다가 지금 12만 원까지 간다고 목표가 4년 전에 나왔듯이 이 효성 첨단 소재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넘어갔잖아요. 지금 95만 원까지 목표가 나와 있는데 100만 원 넘게 나와요. 예,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국면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이제 주식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뭐 증권사를 통해서도 연일 좋은 리포트, 바이 리포트 나오고 있고 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주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영훈 부장께서도 네. 효성 첨단 소재를 수소차 테마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오셨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계속 매수해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83만 원, 2차적으로 한 100만 원 보면 될까요? 네, 100만 원 보시죠. 95만 원 나왔는데 5만 원 더 붙어 100만 원 보시죠. 목표 주가 효성 네. 첨단 소재 1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쵸. 손절가는 또 63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효성 첨단 소재 다들 좀 관심 네.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진짜 너무 좋네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01억 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 물론 실적이 좀 조금만 좋아져도 좋은 건데 무려 작년 동기 대비 1,161%나 증가하면서 정말 이거는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뭐 계속 서프라이즈의 크레이지, 연속이죠. 예. 크레이지 어닝? 그렇죠. 완전히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진짜. 예, 예. 1100%가 넘게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기 때문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수소,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스판덱스 등등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효성 첨단 소재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저장하시고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이후에 갈 테마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또 수소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의 이제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 네. 주제가 부동산 공급 확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연초 이후 지금까지는 뭐 해외 시장 수주가 많은 그런 건설주들이 갔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정책적인 효과로 국내 주택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가속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 주택 청약 시장 계속해서 뜨겁죠. 그리고 집값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집값 막 오를 때 네. 너무 올라서 지금 안 사는 게 좋아 했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사자 해서 또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말이 돼요. 그거 뭐 집 뭐 30평대 하나가 10억이 넘어간다는 게 10억, 미십억 월급은 그죠 오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값만 올라서 잠시만 눈물 좀 닦고 네. 집 네. 어디 사노 유유 정말. 그래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고 최근에 또 대출 규제도 나와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집을 안 사나요? 대출 받아서 못 사지, 그죠? 네. 근데 집을 팔 수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유동성이 좀 확보가 돼야 이제 비싼 집을 자기 딴에는 비싼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을 파는 순간 대출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점점 올라가고. 그렇죠. 매도는 안 나오고 또 사고자 하는 또 돈 있으신 분들은 또 사고자 하는 또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 더 호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악순환 고리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뭐 이런 혜택, 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얘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요즘 말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사셨대요. 네. 근데 네. 그 굉장히 비싸게 산 거고 그런 분들이 하나도 늘다 보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제 친구가요. 네. 그 우리나라 대형 은행 중에 SH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SH은행이라고 그 은행에 이제 지점장을 하는데 그 친구는 15년 전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집을 안 산 친구예요. 걔 폭망했죠. 네, 아니 완전히. 그렇게 금융이 그죠? 밝으신 분들도 네, 그러니까 알 수가 그러시군요. 없어요. 이게 전망 따로 정책 따로 그 호응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참 어쨌건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선거. 네. 예, 선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분들께서는 주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또 내용 나오는 게 규제를 또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오는 게 주택 공급, 재건축 완화, 그리고 뭐 리모델링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결국은 건설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주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네. 또 이 건설주가 해외 수주가 좀 요즘에 좀 많이 약하잖아요. 네. 해외 프렌트라든가 약한데 이런 것들도 위드 코로나 이후로 해서 또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건설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건설주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1, 2, 3. 1, 2, 3. GS 건설, 그렇지. 현대 건설.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GS 건설이 넘버원이에요. 예, GS 건설은 뭐 당연히 뭐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좋습니다. 현대건설 두 개만 봐도 돼. 세 개까지도 필요 없어. 예, 근데 대림 산업을 봐야 되겠죠. 대림 산업, DL, ENC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시아나 항공하고 인솔 한이만이 이러면서 엮여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뭐 주택 하면은 또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요.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인적 분할된 회사예요.
예,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아닌데 네. 이거 한번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요. 이게 대박이 날 종목이에요. 오. 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자 보세요. 2019년도 4월 달에 보세요. 2019년도 4월 달에 인적 분할해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HDC하고요. 자, 네. 보세요. HDC.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곽 부장 그만 얘기했는데 네. 아이고 놓쳤다 이러면 안 돼요. 자, HDC가 이거 지주사예요. 네. 2019년 4월 달 계속 빠졌죠. 그죠? 네. 계속 빠졌죠. 음. 계속 빠졌어요. 오. 왜 빠졌을까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수합을 하다 보니까 네. 지주사의 주식을 HDC 사업 지주사의 주식을 주고 네.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을 받아 가버리려 해서 지배를 높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올해 연초에 FNF나 이런 것들은 좀 빠졌다 다 올라가 버렸어요. 사실은 네. 좀 특이한 현상인데 빠졌다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왜 많이 못 올라갔냐 하면 올라갈 때쯤에 현대산업개발이 뭐를 했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니까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만 해소가 되면 이거는 추후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어요. 다만 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건설주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건설주. 네. 이 건설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종목만 보셔도 됩니다. 네. 굳이 뭐 큰 데로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주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이제 대표 종목들로만 위주로 봐도 된다 얘기 주시면서 네네. 탑픽 종목은 아니지만 네. HDC 현대산업 이 네. 종목 이거는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장기적으로 대박 나요, 대박 나. 대박이라는 네, 대박 표현까지 납니다, 진짜. 써주셨으니까 제가 왜 그런 근거를 얘기하냐면 네. 진짜 인적 분할하는 회사는요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할되기 전에 그 최대 주주가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분할되고 난 뒤에 그 지주회사가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서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회사는 본 사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도 있겠지만은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 돈을 잘 벌어줘야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해서 이익이 반영돼서 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배당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HDC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재무제표가 탄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적 분할된 회사 중에서 어떤 이슈에서 상당히 못 간 회사 중에 하나가 뭐다? HDC 현대산업. 예, 그래서 6개월, 1년 뒤, 2년 뒤에 그때 말 듣고 진짜 내 진짜 손에 지금 50% 보고 있는데 그때 또 다 투자했으면 지금 회복하고도 50% 남았을 때는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네, HDC 현대산업 이 종목 정말 대박 종목이라는 네. 힌트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요. 매수 기회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 대부분 좋고 저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대형주 위주로 보자 얘기 주시면서 그 중에 관심 종목은 아직 공개를 안 해주셨거든요.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뭐 인적 분할을 하거나 이 회사도 인적 분할하는 회사예요. 인적 분할 회사를 네.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편애한다기보다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기업을 쪼개든 합하든 간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적 분할을 한 회사들이 성장을 위해서 많은 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아시아나항공과의 분쟁 이슈가 그 부분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장기로 말씀드린 거고 인적 분할된 회사 중에서 DLENC가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네.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실적이 좋아요. 네, DLENC 볼게요. 예. 그래서 DLENC 차트부터 좀 보고 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데 목표가는 20만 원.
오. 20만 원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지금 가격이 14만 2천 원인데요. 앞전에 15만 9천 원 정도 갔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지금 이렇게 좀 동글뱅이 나왔죠. 동글뱅이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차분하게 모아 가시면은 네. 저는 긍정의 평가 있을 것 같고 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자 주택에 집중하여 수익성 극대화라는 게 DLENC의 푸드다 포인트예요. 뭔 얘기냐 하면은 DLENC가 과거에 이제 플랜트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플랜트 사업 부진이 되었습니다. 부진. 이 부진한 이후에 주택 사업에 영향을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DLENC의 주택 사업 부분 원가율이 70% 후반, 80% 초반에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자체 사업 비중 확대해 나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네.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또 국내 건설사 중에서 지금 뭐 1조 8천억 정비 사업 수주액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가 좀 진행이 됐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부터 내후년 2023년까지 매년 지배 주주 순이익 15%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금 배당 10%, 자사주 매입 5%.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PER이 5배 정도 되거든요. 5배. 네. 5배밖에 안 돼요. 5배. 저평가 그러면은 구간. 네, 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충분히 저평가. 충분히 저평가 예, 구간이다. 그 HDC 현대산업개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DLENC가 별 문제 없이 HDC는 좀 약간의 그저 좀 살짝 넘어야 되는 그런 또 뭐 고개 뭐 다리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예, DLENC는 거침이 없어요. 예, 주택 사업에 집중함으로 해서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뭐 지금 20만 원 잡고요. 손절가는요. 13만 6천 원 말씀드릴게요. 네. 13만. 지금 뭐 14만 1,500원이잖아요. 네. 13만 6천 원. 근데 저보고 만약에 13만 6천 원 깨지면 진짜 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안 팔아요. 아. 저는 안 팔고 밑에 더 사지. 제가 말한 종목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네. 손절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왜냐면 예. 그 종목을 추천받으면 예.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목표가 손절가가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그냥 모아가면 되는 종목들이지 사실은 손절가 적용 안 시키고 기다리면은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올해 연초부터 제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는 분 다 알아요. 예, 뭐 빠질 수는 있어. 근데 기다리고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급등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예, 또 우리가 또 아침에 네. 또 아침도 같이 드시고 점심도 2시 반에 같이 드시고 저녁에 10시에 또 저녁을 또 같이 먹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DLENC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뭐죠? 오늘은 추석이니까 송편 같이 먹는 건가요? 뭐 송편에다가 이렇게 뭐죠? 음복죽, 음복까지? 음복을 같이 해야 되는 거. 곡을 같이 비는 게 그 그렇죠, 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꼭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복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매일 그 곽 부장님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이렇게 투자자들과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저희 추석 특집이니까 네, 송편의 음복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네, 다 같이 좀 수익 나기를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DLENC 말씀 주셨어요. 이 기업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랜트 사업 부진 이후에 주택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을 쫙 올렸고요. 상반기 정비 사업 수주액이 1.8조를 기록하면서 국내 건설사 중에 1위를 달성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주주 환원 정책으로 현금 배당 10%, 자사주 매입 5% 하겠다 발표도 했고요. PER 5배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3만 6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굳이 손절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서 모아가는 전략
계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추석 특집, 추석 이후 갈 테마 5테마, 그리고 그 테마별로 탑픽 종목 5가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거의 지금 오랫동안 이제 쭉 녹화로 추석 전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곽 부장님,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추석 특집 녹화를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좋네요. 답정너는 아닌데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너무 뭐가 좋네요. 좋은지. 뭐가 좋은지. 네, 일단 뭐 그죠. 뭐 처음 함께 방송을 하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분위기도 좋고 또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곽 부장님 실제로 만나뵌 건 처음인데 정말 준비를 잘 해 오셔서 너무 많은 정보와 또 너무 좋은 종목들을 저희를 위해서 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추석 동안에 정말 긴 연휴, 정말 다양한 일들 하면서 또 코로나라서 많은 데를 돌아다니지는 못하시고 집에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인 거 알고 계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추석 이후에는 저희가 뭐 아까 음복도 했기 때문에 정말 복 받는 계좌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여서요. 곽 부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증권TV의 아나운서 고유경이었고요. 곽영우 부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